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도 오늘 한 오전 10시, 11시쯤에 엠바고 뭐야 하고 그렇죠. 받은 글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봤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딱 맞게 일단은 나왔습니다, 대책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문자를 많이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야기, 뭐 연기금이 이제 벤치마크로 해서 코스피처럼 코스닥 150 같은 종목들도 많이 편입할 수 있게끔 뭐 마련한다, 세제 혜택 등도 있다, 뭐 이런 걸 마련한다고 하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사실 아침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1,000억을 팔았었어요. 네, 초반에 그랬죠. 1,000억을 매도했는데 갑자기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코스닥이 막 바이오주들이 급등하면서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오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보면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그 전부터. 그래서 그게 나올 거다 했는데 오늘 이제 나오면서 시장을 마이너스에서 들어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연기금이 코스닥 관련해서 평가 기준으로 코스피 위주였어요. 사실 코스피는 연기금이 10% 이상 사고 있는 주식이 많은데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코스피 위주로 설정이 돼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안전적인 이제 연기금이 코스피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을 텐데 그쵸.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코스닥 종목도 이제 편입할 수 있게 해준다면 결국에는 자금 유입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고 있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뭐 코스닥의 혼합 벤치마킹을 또 하다 보면 너무 이제 그 관련해서 벤치마크 활용을 유도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또 사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증권거래소 면제로 인한 이제 기계적인 자금 유입 뭐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저랑 성화준 매니저가 옆에 있다 보니까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좀 올라가셨다라는 거 느끼셨습니까? 저나 성화준이 워낙에 성량이 센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조곤조곤인데 아까 아니고 자극을 받으셨나요? 오늘라도 세게 나가야겠다. 네, 뭐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코스닥 자금 유입에 대한 거 기대감을 좀 생겨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네. 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 네. 뭐 프로젝트 7곳 선정,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네. 이건 어떤 거고 이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오늘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야 역시나 이제 우리가 믿을만은 이제 코스닥이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용호상박에서 여러분들께 시장 풀어드릴 때도 코스피 코스닥 키 맞추기 이제 나올 때가 됐고 연말에 산타 선물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그와 맞물려서 나온 게 150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 1차 프로젝트 7곳이 선정됐어요.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뭐 전남 해남의 국가 AI 컴퓨팅 그렇죠. 센터라든가 뭐 평택의 AI 파운드리 그리고 또 용인의 또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뭐 이런 쪽에서의 투자가 좀 들어왔는데 지금 이 7곳을 한번 리스트를 쭉 놓고 보니까 7곳 중에 5곳이 전기 잡아먹는 산업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생각해야 되는 건 반도체 시장 들어가고 AI 컴퓨팅 시장 들어가네. 야 그럼 또 로봇이라든가 AI 반도체 소부장 물론 여기도 수혜겠지만 저는 이겁니다. 전기 없으면 이 시장이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럼 결국 이 시장에 일단 기본 자재를 마련해야 되는 건 전선 인프라, 전력 인프라다라는 점에서 이쪽을 한번 또 수혜주로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거대한 공장들,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 AI 공장이 됐든 이 거대한 공장들을 돌리려면 전력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전력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급망이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일부 지역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뻗어줘야 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50조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말은 좋은데 일단 전선과 전력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가장 1차적인 수혜는 그쪽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당연히 뭐 변압기 쪽에서 본다 그러면 뭐 HD 그 현대 일렉트리라든가 뭐 LS 일렉트리 그 조금 더 열어놓으면 뭐 효성중공업 이 세 종목은 단연 대장주로서 보는 종목들인데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좀 조정이 일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반도체 랠리 나오고 전력 설비 전선 인프라 랠리 나온 뒤에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책 수혜가 반영된다. 이 세 종목 대장주로서 흐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건 이제 변압기 쪽에 흐름 봤다 그러면 전선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뭐 LS라든가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눌림이 좀 강하게 나왔으니 이쪽도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좀 보고 보신다라 그러면 이런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이 눌림에서 잡기 좋은 자리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성화준 매니저는 전력망 AI의 이
혈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 전선과 변압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종가를 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사실 오늘 코스피를 보면서 조금 뭔가 찜찜함을 가지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까지 뭔가 온기가 퍼지는 걸 예상하고 오늘 시장을 보셨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다양한 종목들 코스피가 올라갔고 코스닥이 더 올라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 다음 뭔가 반도체가 좀 어려운가라는 생각에 코스닥이 더 앞으로 잘 튈까? 그 부분도 좀 예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코스닥 강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 다 뭐 좀 잘 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시간에 마이너스는 좀 의아한데, 사실은 뭐 AI 거품론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 이제 결국에는 오라클이 이제 주범이죠. 오라클이 345달러에서 거의 177달러까지 해서 50%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을 이제 AI 거품론에 의해서 진원지로 이제 부각되면서 하락했는데, 오늘 뭐 시간으로 좀 더 이제 장전에 올라가는 걸 보면 거의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호실적에서 이걸 잠재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쪽에서 마이너스 난 거는 좀 의아했을 텐데, 맞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좀 많이 팔았고 그 자금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졌는데, 코스닥은 실제로 이제 계속적으로 유입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금들이 이제 일단 쇼츠키즈가 나오면서 시장을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에 관련해서 세제 혜택 2028년까지 3년 유예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 성장 펀드가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관련 종목들의 상 매수를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뭐 로봇 업종의 상승세도 계속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들어와서 코스닥을 막 지금 이제 9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까지 바로 올라가기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전판, 그러니까 이제 하단을 지지하는 그 정도의 선에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개인들은 뭐 1000포인트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1000포인트 올라가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몇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끌고 가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가버리고 그 나면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좀 그렇죠. 공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가캠이라든지 ABL 뭐 이쪽이 끌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1000포인트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수는 이제 보합세인데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올랐다 내렸다 계속 그런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요거 나올 거라고 12월 초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계속 누누이면서도 아마 용호상박 때 매니저님들한테 질문을 했던 게 있습니다. 아니,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는 일단 이익 성장의 기반으로 코스닥도 그동안 코스피가 쭉 잘 올라갔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스닥은 사실 이 실적 기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아직 어려워하는 기업들이 다수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준다고 해서 정책발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그래서 종목 장세를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를 관점으로 보시는다는 거죠? 네, 코스닥이 실적이 나오려면, 뭐냐면 상장하자마자 뭐 실적이 나오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코스피로 상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코스닥의 유입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뭐 상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자금 조달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제 뭐 테슬라처럼 그런 기업이 상장한다면 금방 실적이 좋아지겠지만은, 그렇죠. 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보다는 어떤 이제 이 상장함으로써 자금 유입 조달 창구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금 유입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성호준 매니저님도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금 유입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코스닥이 이제 지금 지수로 봤을 때 그래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니 915에서 1000스닥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무난히 간다. 무난히 간다. 무난히 간다. 사실 저는 그 이상도 노리고 싶은데 네. 너무 설레발치면 또 안 갈까 봐서. 예, 좋습니다. 저는 무난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한계점은 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상단을 잡아주는 대형주들이 일단 코스피로 이사가는 흐름도 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코스닥에서 키워놨더니 코스피로 이전해버려서 코스닥장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코스닥을 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는 뭐 어느 정도 지수,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 그러니까 특정 지수 가격대에서의 저항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업종별로의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본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상단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는 이번 정책에 힘입어서 네. 코스닥 내에 어떤 네. 섹터가 좀 괜찮을까요? 현재 네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로봇, 제약바이오, 그렇죠. 2차 전지 정도로 꼽을 수 있잖아요. 네. 어디를 좀 뽑으세요? 이거는 뭐 제 사심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어상 제 포트를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전자 아닌가요? 그렇죠. 제약바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 오늘도 코스닥 시장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도장은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체감했어요. 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일정도 있고 그와 맞물리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뉴스들도 이제 시시각각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어떤 특정 기업과 연계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임상 결과라든가 뭐 어떤 특정 기업과의 협업에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JP모건 헬스케어라든가 연말에 항상 나오는 이벤트들이에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에서도 뭐 탈모약이라든가 비만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탈모약은 뭐 안 된다, 뭐 재정이 한정적이다, 뭐 비만약은 된다, 뭐 파생되는 뭐 질환들이 많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 미국은 이미 그에 대한 논의 시작됐고 그렇죠. 약가인하까지 한 상태죠. 게다가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에 대해서 만성질환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당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탈모약이라든가 비만약과 맞물리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정책 수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비만약 시장에서에 대한 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붙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꾸준히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에 바로 이 한국형 비만약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또 최근에 좀 일부 눌러가고 있는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에 대한 흐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비만약이 아니더라도 뭐 ADC 시장에서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 아니면 또는 뭐 최근에 뭐 에임드바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또 이 신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수급을 많이 끌어가는 흐름들까지 맞물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 차트를 보게 되면 그 대형주에 꼽혀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일단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지수 반등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재료가 그렇죠. 일정면이나 정책면이나 너무 많은 상황이다.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정 정책 모멘텀 다 챙겨갈 수 있는 건 일단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악재가 좀 많아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종목 상담에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한 축으로 당연히 조기전 매니저님도 제약 뭐 코스닥 3대 축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냐 물어보면은 제가 압니다. 아마 제약바이오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앞에서 했으니까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로봇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로봇은 확실히 안 죽는 것 같아요. 현재 흐름에서 보면은 최근에 시장 어려워도 한 이틀 쉬었다가 다시 어제부터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로봇도 여전히 좋겠죠? 네, 로봇 업종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가 미래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앞으로 이제 로봇 테마 랠리는 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AI의 지향점의 끝판왕은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AI로 갔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귀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의 끝은 피지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올라갈 텐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미국의 아틀라스랑 옵티머스가 이제 상용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이제 그전에는 뭐 걸어 다니는 거 정도에서 이제 보였다면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신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덤블링 하거나 뭐 이런 산악지형을 걸어 다니는 걸 보면은 이제 곧 사람을 대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로봇 업종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텐데 물론 이제 주도주는 항상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봇주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한때는 이제 보스턴 관련해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로보티즈가 올라갔던 적이 있고 주도주가 최근에는 클로버지 가장 큰 상승세를 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뉴로메카가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항상 로봇주가 주도주가 그 주식이 가속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큰 시세를 내면 그 다음에 주자가 또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올라가더라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로봇은 또 새로운 주도주가 생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안에서의 탑픽은? 저는 사실은 이제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 두 종목 제닉스 보고 있는데. 제닉스 좋죠. 제닉스 로보틱스를 이제 물류 로봇에서 가장,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빠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유압 관련해서 제닉스, 그러니까 KNR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좀 무거운 걸 잘 드는 로봇 위주로 좀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는 산업 현장에서 뭐 20kg짜리니까 지금 협동 로봇이 보면은 30kg도 못 들어내는데, 그쵸. 여기서는 제닉스는 지금 현재 이제 70톤을 들 수 있는 컨테이너 물류 로봇과 더불어 뭐 지금 현재 6톤 뭐 이상의 2차 전지 공장에다 납품할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1톤, 2톤이 아니고 뭐 6톤, 막 70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류와 더불어 유압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감속기로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30k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압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KNR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성화준 매니저님, 네. 알테오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 바이오 이야기 해주시니까 최근에 알테오젠 오늘은 뭐 모처럼 오르는 모습이 있긴 해서 네. 덜 하긴 한데, 최근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코스닥 잘 나가니까 알테오젠이 그 수급 못 받고 그렇죠. 오히려 악재나 맞긴 하지 참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알테오젠이 이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앞서도 이제 코스닥에서 잘 돼서 성장해서 코스닥 졸업한다? 저는 잘 됐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주주분들의 아쉬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특허에 대한 이슈가 너무 좀 크게 때렸죠.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어떠한 이 실체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불확실성에 주춤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왕이면 현금화도 할 수 있고 좀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알테오젠이 그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다 밀렸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이 지금에 대한 불확실성, 특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만 되고 코스피 이전 오케이 사인 난다 그러면, 저는 이전하고 나서도 저는 충분히 더 한번 강한 시세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투심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저는 꾸준하게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좋고, 네. 없으신 분이다? 그럼 코스닥의 제왕 알테오젠 저는 충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꼭 한번 다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